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의료비 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의료보험에서 입원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 변경으로 2015년까지 약관을 적용받으면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관련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약관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단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관련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까지 표준 약관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회사는 아래의 입원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그 부분에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 중에 다,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입원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 적용되는 표준약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16년 이후 표준 약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아래의 입원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의치, 의수조, 의안,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그리고 가로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제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력 교정술로 보게 되면은 입원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표준 약관이 적용되는 해당 상품은 다초점 렌즈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단초점 렌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50대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술은 탁한 눈의 수정체를 단초점 렌즈나 다초점 렌즈로 교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으나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단초점 렌즈보다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당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렌즈 관련 비용을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너무 많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을 하고 다초점 렌즈 관련 수술 비용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다초점 렌즈 비용은 낮아지고 오히려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 비용이 오르면서 해당 비급여 검사비에 대하여 급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다시 실손 의료보험에서 다초점 렌즈 관련 수술 비용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검사비에 대하여서는 2020년 9월 요양급여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비용 관련 청구가 증가를 하자 해당 비용 또한 시력 교정술 관련 행위로 보아 보상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 입원 의료비 보상 가능 여부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의료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백내장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관련 처치 등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6시간 이상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입원 관련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는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낮 병동 입원료 산정과 관련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일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 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병동 입원료의 경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원 의료비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면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하여 환자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직접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해당 수술을 위한 진료는 준비부터 수술 종료까지 각각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을 뿐이고, 진료 기록부에 적힌 진료 시간만 보더라도 해당 수술은 납병동 입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원비로 보상만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입원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실질적인 처치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입원 의료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판결 내용은 입원을 인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해당 환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백내장 수술 후에는 전방 출혈 및 안압 상승 등으로 인한 통증, 인공수정체의 위치 이탈 등의 안구 내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 등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입원 치료는 단순히 입퇴원 확인서나 영수증 등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 관련 처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빨리 표준화된 지급 규정으로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급 관련 기준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